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만 명을 웃돌고 사망자가 한 달 보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재유행 진입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3%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번 겨울에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과 함께 계절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도 확산하는 상황이라서 감염 위험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7일 대입 수능을 치를 수험생이 11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달리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늘 14일 발사 예정이었던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허리케인 니콜의 영향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일단 16일로 이틀 늦춰졌는데 만약 이날도 발사가 무산되면 19일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생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거북이처럼 다리를 움직여 물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지느러미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초소형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본격화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은 지난 여름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하고 정점은 다음 달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 수리 모델링 결과 변이 발생 등에 따른 올 겨울 확진자 규모는 하루 최대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최대 18만 명, 정점 주간 하루 평균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번 겨울 유행이 안정화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유행과 함께 계절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도 확산하는 상황이라 감염 위험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완화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 시행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중단은 계속 유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에서 현재 우세종인 BA.5 바이러스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첫째 주 BA.5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86%로 한 주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Q.1.1은 2.2%, BA.2.75는 5.3% 검출돼 한 주 전보다 각각 0.7%포인트와 1.7%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BQ.1.1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한 주 사이 0.7%에서 1.4%로 2배 급증해 6%에서 6.8%로 소폭 오른 해외 유입 검출률보다 상승폭이 월등히 컸습니다. BQ.1.1 변이는 BQ.1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3%에 불과하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 6.9%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많은 국민이 기초접종을 완료하거나 감염된 경험으로 면역을 획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감염이나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새로운 변이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이가 계량 백신 접종 참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예약 지원을 지속하고 감염 취약시설 대상 방문 접종팀 운영 예산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7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이 11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달리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서 수험생이 확진이 됐을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 확진된 수험생이 별도 고사장에 입실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의 전파 매개 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에이즈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2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없는 경우도 처벌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고 사적 행위를 지나치게 처벌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의제는 손실과 피해입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지원 또는 보상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선진국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1,700여 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이 1%도 되지 않습니다. Those who contributed least to the climate crisis are reaping the whirlwind sown by others. And many are blindsided by impacts for which they had no warning or means of preparation. 기후 위기가 닥친 건 수백 년에 걸쳐 선진국이 뗀 화석 연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발도상국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피해국들은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이 피해만큼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climate crisis is tearing us apart, limb by limb. Extreme storms and floods continue to destroy our crops and homes and infrastructure.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선진국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우리 돈 11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피해국에 2천여억 원을 돕기로 했고 영국은 친환경 성장 지원금을 3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만 강조할 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난이 속속 현실화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3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올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이집트와 영국 정부 의뢰로 작성돼 이번 총회에 활용되는 해당 보고서는 빈곤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해도 2025년 1조 달러, 2030년에는 2조 4천억 달러, 약 3,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세계적 기후경제학자 니콜러스 스턴은 부유한 국가들은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얗게 빛나는 겉과 달리 속이 검고 불투명한 개인이나 사회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 오늘 과톡에서는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콜라와 요오드 용액 등 검고 탁한 액체를 투명하게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초에는 촉발됐습니다. 촌지로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나고는 정부가 합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부패.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리를 바로잡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바로 투명맨이었다. 아니, 저 유리는 투명하지 않군. 내가 닦아줘야겠어. 이건 별거 아닌데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소소하게.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아이 뭘 또 이런 걸. 아유. 소소해요. 이 투명한 사회를 더럽히는 악의 무리들 다 찢어버려! 찢어!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한 투명맨의 거침없는 행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편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 땅 문서만 봐도 이건 명백한 투기 아닙니까? 형사님, 제가 무슨 투기를 했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럼 이 개발 지역들에 왜 땅을 이렇게 많이 사신 거죠? 형사님,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땅도 자연의 일부 아닌가요? 이 투명한 사회를 파괴하는 악의 축 같으니라고 너의 이 콜라처럼 시꺼먼 속을 다 투명하게 만들어 주겠어. 콜라를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요? 듣고 싶은 말이었다. 그럼 실험 스타트! 자, 여기 아주 시꺼먼 콜라가 있습니다. 이 콜라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가 꺼낸 비장의 무기는 이겁니다. 아니 이건 우유잖아요. 이 하얀 우유가 우리 사회의 검은 속내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 우유를 여기에 부으면 되죠. 먼저 적당량의 콜라를 덜어주고 남은 공간만큼 천천히 우유를 부어주기만 하면 끝.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투명해지세요. 콜라와 우유가 섞이자 흰 건더기 같은 것들이 생기더니 2시간 후 콜라가 점점 색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5시간 후 건더기들이 모두 가라앉자 뒤에 손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변한 콜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나? 바로 우유의 단백질 때문이야. 우유에는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콜라에 우유를 섞게 되면 우유의 단백질과 콜라의 산성 물질이 반응하여 응고되고 이 응고된 덩어리에 콜라의 캐러멜 색소가 흡착돼 함께 가라앉으면서 투명한 콜라가 되는 것이죠. 자, 보이는가? 이렇게 투명해진 콜라가 우리 사회도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투명한 바지처럼 말이야. 그때 투명맨을 향해 굴러오는 무언가.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왜 빨간 약이잖아? 아니,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게 왜 굴러오는 거야? 이거 개연성이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어디 보자.
아니 이거는 빨갛다 못해 아예 검군. 부정부패한 우리 사회를 마치 보는 것 같구만. 이것도 투명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좋았어. 실험 스타트. 자, 이 빨간 약 정확하게 말하면 요오드 용액인데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겠어. 먼저 이 컵에 물을 담아놨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요오드 용액을 넣을 거야. 자, 요오드 용액을 넣으면 이렇게 어둡게 물들고 말지. 투명한 사회도 언제 이렇게 검게 물들지 몰라. 그래서 항상 경계들을 해야 된다고. 알았어? 나 누구랑 얘기하니? 뭐 아무튼 이렇게 어둡게 물든 액체에는 이걸 넣으면 돼. 바로 이거야. 아니 이건 사무실에 있던 비타민 음료? 자, 지금부터 잘 보라고. 자, 요오드 용액에 비타민 음료를 그대로 붓자. 와우, 투명해지는 거 보이지? 불투명했던 젓갈색 용액이 순식간에 투명하게 바뀌는 모습.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이 음료에 든 비타민 C가 요오드를 환원시켰기 때문이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데요. 요오드 용액은 요오드가 분자 상태로 들어있고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비타민 C를 투여하면 환원작용으로 인해 요오드 이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색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투명한 액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가? 투명한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의 무리들. 내가 딱 찾아가서 오늘 한 이런 실험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다 투명하게 청화시켜 주겠어. 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어. 뭐 요즘 연말 행사가 바빠서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아서들 반성들 하고. 그럼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어이? 아직 할 게 남았는데 어디 갔어? 이번 주 핫 이슈. 매일 우리가 사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동안 가장 유력한 가설은 45억 년 전 화성 크기만한 원시 행성 데이아가 원시 지구와 충돌하면서 파편이 생기고 이 파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뭉쳐진 것이란 충돌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새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하도록 세팅한 후 충돌 각도와 속도, 질량 등의 여러 변수를 달리해가며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는데요. 그 결과 달이 생성되는 과정이 몇 시간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한 뒤 지구 공전 궤도에 수많은 파편 덩어리가 흩뿌려집니다. 곧이어 이 물질들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데요. 두 덩어리 중 더 큰 것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지구와 합쳐지고 작은 덩어리는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안정된 궤도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이 탄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충돌 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는 시간은 4시간 후. 9시간 후엔 지구와 큰 덩어리가 합쳐지고 35시간 후엔 지구를 도는 달이 탄생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의 생성이 거의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파편 덩어리가 몇 년에 걸쳐 뭉쳐지며 달이 생성됐다는 기존 가설과는 큰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로 기존 충돌 가설로는 풀기 어려웠던 부분도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중돌 가설에 따르면 달을 구성하는 물질이 지구와 다른 태이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달암석은 오히려 지구의 물질과 더 유사했습니다. 그것이 달과 관련된 오랜 의문이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큰 덩어리가 지구에 흡수되었기에 지구와 달의 성분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나사는 곧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 달 표면을 조사하며 새로운 가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의 탄생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길 달을 향해 빌어보며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출발. 불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뚜렷한 해소 방안이 없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가 불안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해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최근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 한 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이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중 교수 그리고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선 불안장애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불안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불안이라는 게 어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뇌기능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불안을 느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만약 이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동물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되겠죠. 네. 되게 진화적으로 이 불안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뇌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불안을 느꼈을 때 불안을 조성하는 이 환경을 회피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데요. 이 불안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위험 환경이 아닌데도 지속해서 불안을 느낀다면은 이게 이제 불안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이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그 불안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뭐 상대적인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시 이를 조절을 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뇌의 조절 기능은 유전적이나 또 사람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감이 일시적이거나 불안을 쉽게 극복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고 또 불안감으로 다른 정상적인 뇌 기능이나 생활 자체를 못하는 것인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불안장애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불안장애 관련해서 그 연구에서 이 불안장애 실마리를 뇌 그 해마의 성상교세포에서 이제 찾으셨잖아요. 일단 이 뇌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해마는 영어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축두엽 뇌 위치에 있는 피질 영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마가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런 기억 저장 역할과는 별도로 해마가 우리 기분과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근래 들어서 밝혀졌습니다. 앞서 우리 뇌에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뇌에서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부르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저희가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요. 또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흔히들 HPA 엑시스라고 부르죠. 이 HPA 엑시스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갑니다. 해마의 신경 활동성이 이제 편도체와 HPA 엑시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구의 핵심이 그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인데요. 용어가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세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일반인들은 우리 뇌가 이제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신경세포는 실제로 뇌에서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반면에 뇌에는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교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고요. 그리고 이 교세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가 성상교세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세포인데 특히 이 가운데 성상교세포는 그 모양이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냥 이제 쉬운 말로 별 모양 교세포라고도 불립니다. 예전에는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신경세포 주변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알려졌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상교세포가 뇌의 각 영역에서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해서 뇌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연구에서 이제 그 불안장의 어떤 그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광유전학이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했잖아요. 네. 이 광유전학 기술은 게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예, 광유전학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광유전학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세포의 활동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뇌의 세포는 활동전이라는 이런 세포막 전압 변이를 발생시켜서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빛을 쬐어주어서 세포막 이온 통로의 활성을 유도하면 이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 조작으로 생쥐 뇌의 특정 세포, 가령 A라는 세포에 채널 로놉신이라는 빛에 반응하는 이제 통로를 이제 발현을 시키고요. 이후 살아있는 생쥐 뇌에 이제 저희가 광섬유를 삽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때에 살아있는 생쥐에게 빛을 쪼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A 신경세포만이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생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은 이제 A라는 신경세포의 뇌 기능을 저희가 살아있는 생쥐에서 최종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어떤 불안장애 발병 원인을 새롭게 규명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생존위성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앞서 해마 영역이 불안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이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의 시냅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요. 불안 조절과 관련한 해마 성상교세포의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생체 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쥐를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고요. 이후에 칼슘 이미징 기법으로 생쥐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실시간 저희가 모니터했습니다. 그 결과 생쥐가 특정한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마다 이 해마 영역의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다음으로 해마 성상교세포 기능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광유전학적 기법으로 불안한 상태의 생쥐 해마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이제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쥐가 빛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생쥐의 불안 행동이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그러면 그 작용 기전이 뭔가? 저희가 작용 기전 연구를 통해서 해마 성상교세포 활성 시 ATP라는 세포 전달 물질이 주변에 분비가 되고요. 그 결과 주변 신경세포의 활동성이 증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생쥐의 불안 행동을 억제한다는 이런 불안 조절의 새로운 기전을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불안 장애를 조절하기 위해서 생쥐에게 이 광케이블을 심어가지고 빛으로 직접 자극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사실 이렇게 광케이블을 두 기구를 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지금 발견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유전학을 쓰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크고 또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해마 성상교세포의 생체 내 기능 연구를 목적으로 저희가 광유전학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불안 장애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해마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사람의 불안 장애 치료에도 바로 적용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현재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스크리닝하고 있고요. 이런 약물들이 향후에 해마 성상교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불안 장애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뇌 연구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경세포, 뉴런 같은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고 지금 성상교세포는 주류가 아니었는데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뇌 관련 질환 치료제 관점에서 성상교세포의 가치는 또 무엇일까요? 예, 지난 100여 년간 뇌과학은 신경세포를 주로 위주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예. 반면에 성상교세포는 거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에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 사이 정보교환, 즉 시냅스 활성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뇌 영역에서 성상교세포의 뇌 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뭐 퇴행성 뇌질환이거나 조현병, 우울증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뇌신경 질환이 성상교세포가 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성상교세포의 기능 저하나 비정상적 활성이 뇌신경 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은 주로 신경세포를 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신경계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없는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교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들은 좀 더 효과적이고 반면에 부작용이 적은 이런 차세대 치료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효과 좋은 불안장애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준 교수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14일 발사 예정이었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의 첫 임무인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허리케인 니콜의 영향으로 16일로 연기됐습니다. 미국 나사는 현재 허리케인 니콜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아르테미스 1호 발사는 엔진 냉각과 액체 연료 누설 등 두 번의 기술적 문제와 허리케인 이연의 북상 등 날씨 문제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만약 16일 발사도 어려워질 경우 예비 발사일은 19일로 잡혔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를 무인으로 달 궤도까지 보낼 예정이며 이후 2024년 사람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를 쏘아 올려 달 궤도를 돌고 2025년엔 여성과 유색인종 등 2명의 우주인을 아르테미스 3호에 태워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로봇이 팔이나 다리를 생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텐데요. 네, 다리를 부드럽게 폈다 오므리면서 물과 육지에서 이동이 가능한 로봇부터 지느러미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초소형 로봇까지 이른바 소프트 로봇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북이 로봇입니다. 실제 거북이가 수영하는 것처럼 두 개의 앞다리를 이용해 물속에서 유유히 이동합니다. 물론 육지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진짜 거북이의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모래사장 위에서는 네 발을 이용해 기어갑니다. 로봇이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은 쉽게 변형이 가능한 다리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걸을 때는 다리 끝부분을 사람이 주먹을 쥔 것처럼 부드럽게 맙니다. 반면 물속에서는 말았던 주먹을 펴 마치 노처럼 이용합니다. So what we've developed is a morphing limb platform that can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a flipper-like morphology and a leg-like morphology, and it allows the robot to accomplish efficient locomotion both in water and on land.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2.5cm 크기의 초소형 수상 로봇입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하이드로젤을 구동기로 만듦으로써 신축성을 높이고 전력의 효율성도 높여 2.5V의 낮은 전압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하이드로젤 소재는 수분을 함유해 전극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세계 최초로 금속 나노 입자를 코팅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조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노 입자들이 두껍게 코팅하는데 그 두꺼운 정도가 100나노미터 이하의 얇은 두께입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상당히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져서 그런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로봇이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힘든 곳을 정찰하거나 의료용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10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의 민간 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서비스를 패스 앱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스의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을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해 편의점과 영화관, 국내선 공항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초중고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코딩 등 정보교육 시간이 의무적으로 확대되고 수학 교과엔 행렬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교과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보교육 강화입니다. 필요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를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한다로 바꿔서 수업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코딩과 인공지능 교과를 확충하고 다른 교과 학습에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수학 과목엔 2009년 개정 때 제외됐던 행렬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려면 기본 개념을 익혀야 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국어는 34시간 늘고 과학 선택 과목은 세분화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학령 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란이 됐던 역사, 성, 생태, 노동교육 관련 용어들은 대체로 보수적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는 헌법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로 통일한 것이며 성소수자는 성별 외에도 연령과 인종, 국적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립적인 가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지는 그 국가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국악 홀대 논란을 불렀던 음악에선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악 성취 기준이 부활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교육 운영 강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밀집 지역 안전교육도 체험 위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되며 회사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발행도 막히자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재차 협조를 당부했고 은행장들도 시장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시장이 얼어가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또 오르며 지난달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한 달 사이 일제히 올랐고 특히 기업어음 등 단기 시장금리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사채 발행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회사채 순상환액은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이 막히자 돈이 급한 기업들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13조 7천억 원, 10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 증가가 되면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시장 불안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자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단에 이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시장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 은행장들은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지원 계획 가운데 90조 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안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가장 넓고 또 깊게 보면서 다른 이금융권과도 협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은행권에 자금이 쏠리면서 제2금융권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장 상황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정책은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네, 반면 할당 관세 0% 조정으로 고물가 타격을 줄였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산업 원자재는 물론 생필품과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며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잘 하고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다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다만 수입 생필품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오히려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연착륙 시도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그것도 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납품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서 경영상의 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경쟁력 약화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적자 행진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개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고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Mogę powiedzieć, że jestem przekonany w 100%, że do takiego 방위산업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성공하며 올해만 2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외 악재를 딛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and I think the House is tough. Every freedom-loving American needs to understand the time to stand up to this growing left-wing tyranny is right now.
현지 시간 8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인플레이션과 낙태권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로 4년 전 중간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CNN과 NBC, ABC 등 미국 방송사들이 의뢰해 에머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투표자의 70% 이상이 현재 미국이 나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분노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을 묻는 질문엔 32%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We've got to do something to reverse the inflationary trend. That the Democrats are spending out of control. Congress is spending out of control. That needs to come back in line. 낙태 문제를 핵심 요인으로 꼽은 투표자는 27%였습니다. The abortion rights are really big right now. As a woman, I feel like it's really important to protect our health and those who can't help themselves. 이어 범죄와 총기 정책, 이민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46%는 가계의 경제 사정이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고 좋아졌다는 답변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였습니다. 4년 전 중간선거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로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약 70%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60%가 부정적인 입장을, 40%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수면 상태나 단기 기억력을 조절할 수 있는 초소형 뇌 자극 측정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뇌연구원 공동연구팀은 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특정 시기에 뇌에 초음파 자극을 주고 뇌파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기기를 1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쥐에 착용시키고 비렘 수면 상태일 때 전전두엽을 자극한 결과 단기 공간 기억력이 보호되고 렘 수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인 벌개미 쥐와 더덕에서 천연 항바이러스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IBS 이창준 소장 연구팀은 벌개미 쥐에 함유된 아스터사포닌 I와 더덕에 함유된 란사마이드 A사포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원형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 폐세포에 해당 물질을 처리한 결과 바이러스와 인체 세포 사이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 경로가 모두 차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직 세포 실험 단계 연구 결과이지만 동물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임상 시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액체 금속이 복잡한 공정 없이 스스로 얇게 코팅되도록 하는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기판에 미세 원기둥을 배열하고 갈륨계 액체 금속을 올린 뒤 증기에 노출한 결과 액체 금속이 원기둥을 따라 빠르게 퍼지며 막을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공정으로 전극을 제작했더니 전기 전도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 차세대 전극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출연연 연구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연구자들에게 국가, 사회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참석자들은 산학연 협력 연구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극복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민간 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편의점과 영화관, 국내선 공항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간단한 인증과 정보 입력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외출해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